안녕! 유학 가고 싶은 남자 유가남이야. 오늘 영상은 진짜 유학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끝까지 봐야 돼. 왜냐하면 유학이라고 해도 나라마다 준비해야 되는 게 완전히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나라는 비자부터 개복잡하고, 또 어떤 나라는 언어 안 내면 대학 등록도 안 되고, 또 어떤 나라는 보험이 없으면 병원도 못 가. 그래서 솔직하게 인터넷 찾아보면 우리 정보 엄청 많이 나오잖아. 근데 문제는 하나로 다 정리된 정보가 아예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유학을 준비할 때 그런 거 찾다가 하루를 날린 적도 있거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일본, 프랑스, 호주, 싱가포르까지 너무 많은데 이 나라들을 유학 갈 때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나라별로 전부 비교를 해서 설명해 줄게. 진짜 있는 그대로 말을 해줄 거니까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쭉 들어봐. 자, 일단 미국부터 시작을 해보자. 미국은 진짜 유학하면 거의 1순위잖아. 하버드, MIT, UC 버클리, 뉴욕대, 예일 이런 데 꿈꾸는 사람 진짜 많지. 근데 있잖아, 현실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일단 미국은 학비가 진짜 상상을 초월해. 사립대는 1년에 6천만 원도 넘고 공립대는 외국인한테 엄청 비싸. 그래서 여기서 꿀팁 하나. 너가 예산이 좀 빠듯한 편이면은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곳을 먼저 가보는 것도 좋아. 거기는 2년짜리인데 학비가 훨씬 싸고 GPA 높이면 좋은 4년제 대학으로 편입도 할 수 있어. 실제로 그렇게 해서 UCLA 간 사람도 많아. 그리고 미국은 학생 비자가 F1이라는 건데 그걸 받으려면 I-20이라는 서류를 학교에서 먼저 받아야 돼. 이걸로 비자 인터뷰 예약하고 서비스 비용 내고 인터뷰장에서 질문 답하고 이게 처음엔 조금 무섭거든. 근데 준비만 잘하면 통과율은 꽤 높아. 그리고 건강보험 이거는 진짜 중요해. 미국은 병원 한 번 가면은 그냥 50만 원, 100만 원 확 나가버려. 그래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보험을 꼭 들어야 되고 안 들어도 된다면 개인 사보험이라도 꼭 들어. 그래서 몸 안 좋은 상태로 병원 갔다가 의료비 폭탄을 맞는 사람 진짜 많아. 또 유학 중에 CPT라고 해서 학점 받으면서 일하는 제도라고 있어. 그 제도로 졸업을 하게 되면 OPT라는 제도로 1년에서 3년까지 일을 할 수 있거든. 특히 스템 전공이면은 최대 3년까지 가능하니까 이거 노리고 컴퓨터 공학이나 공대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지. 그리고 기숙사 얘기도 해볼까? 미국 기숙사는 보통 2인 1실이 기본이야. 혼자 쓰고 싶으면 돈을 더 내야 돼. 그리고 밀 플랜이라고 해서 밥이 포함된 기숙사도 있고 없는 곳도 있어서 꼭 체크를 해봐야 돼. 아니면은 냉동 피자만 먹다가 몸을 좀 망칠 수도 있어. 또 미국은 도시별로 분위기가 달라. 뉴욕,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같은 이런 대도시들은 생활비도 좀 비싸고 그리고 치안도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돼. 이런 총기 때문에 아예 밤에는 외출이 안 한다는 데도 있어. 그에 반대로 또 중부 쪽은 조용하고 물가도 좀 낮은 편이야. 그래서 물가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그냥 이런 경우도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영국 유학은 진짜 빠르게 하겠다고 싶은 사람들한테 진짜 딱이야. 학사 3년, 석사 1년이면 끝나거든. 그래서 미국보다 기간이 훨씬 짧아. 그래서 시간 아끼고 싶거나 학비를 줄이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영국이 진짜 괜찮은 옵션이야. 비자는 티어4 학생 비자라고 부르는데 여기도 미국처럼 입학 허가서를 먼저 받아야 돼. 영국은 CAS라는 서류가 필요하고 재정 증명도 꼭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입학하려는 대학 학비랑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걸 먼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꼭 알아둬야 될 게 IELTS야. 대부분의 영국 대학들은 IELTS UKVR이라는 버전을 요구를 하거든. 근데 이게 일반 IELTS랑 비슷한데 시험장이 인증된 곳이어야 하니까 시험 볼 때 잘 확인을 해야 돼. 또 하나 좋은 거는 영국은 IHS라는 의료 비용을 내면은 NHS 서비스를 거의 공짜로 받을 수 있어. 쉽게 말해서 비자 신청할 때 건강보험료처럼 내면은 병원 이용이 되게 저렴하게 돼. 그래서 미국이랑 비교하면 이건 진짜 큰 장점이야. 기숙사는 엔스위트, 쉐어드 이렇게 나뉘는데 개인 욕실 있는 방은 당연히 좀 비싸고 쉐어드는 조금 저렴한데 화장실이랑 샤워실 이게 공유를 하는 거다 보니까 이건 좀 성향 차이가 좀 있어. 영국은 기숙사 신청이 경쟁이 좀 치열해. 그래서 입학을 확정이 되면 바로 신청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은 그래듀에이티드 루트라고 해서 2년 동안 영국에 체류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가 나와. 이게 생기기 전엔 졸업을 하려면 바로 나와야 했는데 지금은 일할 기회가 있어서 훨씬 좋아졌지. 조금 주의할 점은 영국은 에세이 위주 수업이 많고 교수랑 학생 간의 거리가
되게 멀어. 그래서 스스로 알아서 공부해라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초반엔 약간 당황할 수도 있어. 자, 이번에는 캐나다. 요즘 유학이랑 이민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알아보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 캐나다는 학교가 크게 두 종류야. 컬리지는 실무 중심, 그리고 유니버시티는 연구 중심. 그래서 컬리지가 학비가 조금 더 저렴하고 졸업 후에 취업도 좀 빨리 가능해가지고 실속파들은 컬리지를 좀 많이 가. 비자는 스터디 퍼밋이라고 하고 입학 허가서랑 재정 증명, 그리고 신체 검사 등 서류를 좀 많이 챙겨야 돼. 그리고 GIC 계좌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정부 승인된 계좌에 넣어야 돼. 그래서 이게 1년 동안 너가 생활할 수 있는 최소 자금이라는 걸 직접 증명을 하는 거야. 졸업 후에는 PGWP를 신청을 해서 3년까지 캐나다에 체류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 이게 캐나다 유학의 핵심이나 장점이야. 취업 후에 영주권까지도 연결이 되는 루트도 엄청 많아. 건강보험은 주마다 엄청 달라. 온타리오주 같은 곳은 유학생들이 공공의료보험이 안 돼가지고 사보험을 들어야 되고, 브리티시 컬럼비아 같은 데는 유학생도 공보험이 가입 가능해. 그래서 지역 따라 진짜 정책이 엄청 다르니까 미리 꼭 확인을 해보고 가야 돼. 또 겨울에 엄청 추워. 토론토나 몬트리올, 캘러리 이런 데는 겨울에 영하 20도, 30도까지 확 내려가니까 방한 준비는 확실하게 해야 돼. 눈 폭탄 맞고 지각하거나 버스 안 오는 거 진짜 자주 있어. 아르바이트는 학기 중엔 주당 20시간까지 가능하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을 할 수가 있어. 시급은 지역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괜찮은 편이야. 호주는 개인적으로 내가 진짜 추천하는 나라 중 하나야. 왜냐하면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그리고 졸업 후에 체류까지 연결이 잘 돼. 호주는 서브클래스 500이라는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 이것도 COE라는 입학 확인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편하긴 해. OSHC라는 건강보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비자 발급 조건이라 무조건 들어야 돼. 학교 통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많고 진료비는 대부분 이걸로 다 커버가 돼.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르바이트 규정. 2주에 48시간까지 알바를 할 수 있는 편이야. 시급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서빙이랑 마트, 카페, 한인식당 다양하게 있고 만약에 내가 영어 자신이 없다 이러면은 한인타운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어. 졸업 후에는 PSW라는 비자를 받을 수 있어. 이거는 전공이랑 도시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2에서 4년 정도 체류가 가능하고 이 기간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기술 이민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 단점은 물가. 시드니, 멜번은 진짜 비싸. 특히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셰어하우스나 홈스테이로 시작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 그리고 호주는 남반구라서 계절이 아예 반대야. 3월이 개강이고 7에서 8월이 겨울이어서 조금 처음 갈 때는 헷갈릴 수 있어. 이 점은 꼭 참고해야 돼. 독일은 진짜 실속파한테 최고야. 공립대 등록금이 거의 없거든. 그래서 학기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만 내면 돼. 다만 블럭케어 계좌라는 게 있어. 이거는 유학생이 생활비를 충분히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계좌인데 한 달에 약 1,000유로 정도가 묶여 있어야 돼. 근데 이 돈은 독일 현지에서 매달 조금씩 계속 꺼낼 수 있어. 그리고 언어는 대부분 독일어 수업이라 테스트 DAF나 DSH 같은 독일어 시험이 필요해. 요즘은 영어 과정도 있긴 한데 선택 폭이 아직 좁아. DAAT라는 장학금도 알아보면 되게 좋거든. 이게 독일 정부가 주는 거라 조건만 맞으면 유학생도 받을 수가 있어. 단점은 행정이 느려. 그래서 인터넷도 안 되는 관공서가 엄청 많고 예약하고 가도 몇 시간 기다리는 일도 좀 많아. 그래서 인내심을 좀 장착을 하고 가야 돼. 기숙사는 경쟁이 엄청 치열해. 학생회관 기숙사는 좀 싸고 좋지만 자리가 적어서 6개월 전에는 신청을 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좀 많아. 그래서 사실 사설 렌트를 많이 쓰는데 방 구하는 것도 좀 쉽진 않아. 일본 유학은 우리나라랑 가까워서 부담이 좀 덜하고 문화적으로도 익숙한 게 많아서 초심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나라이기도 해. 근데 일본 유학은 대부분 어학연수를 먼저 하고 진학하는 코스가 좀 일반적이야. 왜냐하면 대학에 입학하려면 JLPT N2 이상 성적이 있어야 하거든. 대학에 따라 N1도 요구하는 곳도 있어. 그래서 일본어 학교 1년에서 한 2년 정도 다니면서 언어 실력을 쌓고 그 다음에 전문학교나 대학으로 진학하는 코스가 제일 일반적이지. 비자는 일본어 학교나 대학교에서 재류 자격 인정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걸 갖고 신청을 하면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학 전에 학비를 선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처음에 조금 부담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예산을 좀 잡고 준비를 해야 돼. 생활비는 도쿄 기준으로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생각을 해야 돼. 한국 돈으로 하면은 한 달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그래도 외식비는 우리나라보다 저렴한 편이고 편의점 음식이 괜찮아서 식비는 정말 아끼기 쉬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꼭 들어야 돼. 이게 병원비가 보험이 없으면 좀 많이 비싸거든. 그래서 유학생도 주민 등록하면 바로 가입이 가능하고 아르바이트는 주당 28시간까지 가능해. 이게 방학 중에 더 늘어날 수 있는데 보통은 편의점, 음식점, 한식당, 어학원 보조 같은 데서 많이 일을 해. 근데 이제 일본어를 못하면은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학 연수를 할 때부터 천천히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게 좋아. 숙소는 기숙사, 원룸, 쉐어하우스 이렇게 세 개로 다양하게 있어. 일본 원룸은 보증금, 사례금, 중개수수료 등 이런 초기 비용이 좀 많은 편이니까 기숙사부터 시작하는 걸 내가 좀 추천을 하고 싶고, 그리고 일본 학교는 생각보다 좀 많이 엄격해. 결석이 많으면은 바로 경고가 좀 날라오고 성적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비자 유지가 돼. 이제 이거 모르면은 큰일 나니까 꼭 기억을 해둬야 돼. 프랑스 유학은 예술, 디자인, 건축, 와인, 패션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친구들한테 진짜 인기가 많아. 근데 프랑스 유학은 절차가 조금 복잡해. 일단은 캠퍼스 프랑스라는 공식 경로를 통해서 유학을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인터뷰도 보고 서류도 거기서 다 확인하고 학교 지원도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귀찮긴 한데, 근데 프랑스에서는 이걸 안 거치면 비자도 안 나와. 그래서 학교는 공립이면은 등록금도 엄청 싸거든. 학사 기준 연간 3에서 400만 원 정도? 미국, 영국이랑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렴하지. 그래서 생활비도 파리 같은 대도시는 좀 비싸지만 지방은 훨씬 저렴해. 그리고 프랑스는 유학생도 PUMA라는 공공건강보험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서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 게다가 CAF라는 주거보조금도 받을 수가 있어서 월세 보탬도 될 수 있고, 언어는 프랑스어가 기본이긴 한데 요즘 영어 과정도 진짜 많이 생겼어. 그래도 프랑스 생활 자체는 프랑스어 없으면 꽤 힘들긴 해. 은행이랑 관공서, 집계약 이런 거 할 때 영어 안 통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친구들도 엄청 많아. 문화 차이도 확실하게 좀 있는 편이고, 프랑스 사람들은 점심 2시간 먹고 사무실 비우고 무뚝뚝하고 이런 거 초반에 좀 적응이 안 될 수 있어. 근데 또 거리두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은근히 편하더라. 그리고 예술 계열 친구들한테는 진짜 천국 같은 곳이지. 미술관, 패션쇼, 건축물, 수업 끝나고도 도시 전체가 공부할 공간이 엄청 많아. 마지막은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아시아권이지만 교육 수준이 세계급이고, 특히 NUS, NTU는 세계대학 랭킹 20위 안에 들 정도로 경쟁력이 진짜 높아. 수업은 전부 다 영어로 진행되고 학교 시스템은 미국이랑 영국식 이렇게 좀 많이 비슷해. 그래서 영어가 된다면 언어 장벽은 크게 없을 거야. 학생 비자는 싱가포르 이민국 ICA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어. 학교에서 레터 오브 오퍼를 받으면 그걸 기반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거거든. 근데 단점은 물가.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라 월세가 진짜 비싸. 기숙사도 경쟁이 좀 치열해서 입학을 확정이 되자마자 바로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보통은 1인실, 2인실로 나뉘고 캠퍼스 기숙사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편이야. 생활은 되게 깨끗하고 안전해. 치안 걱정은 거의 없고 대중교통도 편하고 도시도 엄청 깔끔해. 근데 날씨는 엄청 덥고 습하거든. 우기 되면은 매일 비 오고 에어컨 없으면 진짜 힘들어. 졸업 후에는 취업비자 전환도 좀 비교적 쉬운 편이야. 현지 기업들이 영어 되는 아시아인 유학생들을 좀 선호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그래서 커리어까지 생각한다면 싱가포르도 꽤 매력적인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미국부터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나라별로 유학 준비에 필요한 모든 거를 다 정리를 해봤어. 엄청 많은 정보를 내가 이야기를 해줬지. 그럼 이제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어떤 나라가 잘 맞아요 이거야. 시간을 아끼고 빨리 졸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영국, 취업까지 이어나가고 싶다면 캐나다나 호주, 비용을 좀 아끼고 실속을 챙기고 싶다면 독일, 문화가 익숙한 쪽이 좀 편하면 일본, 예술이나 디자인 계열이면 프랑스,
글로벌 커리어 목표면 미국이나 싱가포르. 그리고 이건 어디까지나 다 기본 정리이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국별로 어떤 나라가 좋은지, 장학금을 어떻게 받는지, 기숙사 vs 렌트 뭐가 더 좋은지 이런 주제들로 내가 더 좀 파볼 예정이야.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걸 남겨주면 되고 너 유학 준비하는데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더 자세하게 준비를 해줄게.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이고 이제 가볼게. 안녕.